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느덧 거의 이제 또 끝나가요. 삼각함수 33강을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향후는 이렇게 해볼게요. 33강, 34강 요 안에서 삼각함수를 최대한 끝내보고 나머지 강에서는 우리 중간에 이제 집합, 명제, 순열 조합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 개념을 잡아줄게요. 왜 그러냐면 그쪽 파트는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념 강의보다는 이제 문제풀이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강의가 바로 또 시작이에요. 얼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집합하고 명제는 쉽기 때문에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뭐 대우 문제, 그거 한 문제. 대우는 그러니까 사실 5분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집어넣는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회사 측에 전화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빨리빨리 선생님이 늘 체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중간중간 하고 또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이 항상 보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니까 인터넷으로 올리시고 또 우리 문제풀이 강의할 때는 선생님 어떤 식으로 좀 해주세요. 어디 파트를 더 문제풀이 할 때 개념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꼭 참고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삼각함수하고 그 다음에 집합명제 파트 그 다음에 순열조합 앞에 파트 조금이에요. 순열조합도 사실은 신과정에서 기본적인 순열하고 조합 계산하는 것만 그게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어느 정도 개념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삼각함수 오늘 33강에서는 삼각함수 성질하고 그래프하고 활용 파트가 이 세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두 강의에서 압축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오늘 삼각함수의 활용이란 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우리 교재 260페이지를 봐보세요. 260페이지 보면 먼저 호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비 어쩌고 저쩌고 부호가 나왔고요. 삼각함수 관계, 그 다음에 음각, 여각, 보각 공식. 요게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의 기초문제고 여기에서 꼭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삼각함수의 개념사부터 시작을 해줘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화면 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먼저 삼각함수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렇게 가볼게요. 삼각함수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서부터 약간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를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길이를 우리가 R로 이렇게 하고 밑에를 이렇게 X로 놓고 X축에서 X 생각하고 Y축에서 Y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세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사인의 세타라는 거는 정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의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의 세타라는 것은 R분의 X가 되고 탄젠트의 세타라는 거는 X분의 Y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삼각비로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중3 과정하고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R분의 Y 사인, R분의 X 코사인, X분의 Y 탄젠트 세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응용되냐면 여기 선생님이 아직까지 중학교 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고 예를 들어 x의 길이가 뭐 3이었고 이 산의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이게 산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이 세타는 몇 도냐면 30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탄젠트 30도는 보세요. 3분의 h잖아요. 3분의 h. 그러면 h라는 것은 3 곱하기 탄젠트의 30도에서 우리 중학교 때 특수각을 가르쳐 줬어요. h는 3 곱하기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에서 산의 높이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수각이란 거를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지금 구성과정은 우리가 교재가 먼저 거기서부터 부채꼴서부터 선생님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삼각함수에서 중학교 3학년 생 기초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과정. 이게 삼각비에서의 생 기초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헷갈려요. 그런 학생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학생 여러분들한테 산은 산처럼 생기니까 산해서 사인해서 사인은 이렇게 이것분의 이게 사 해서 산 사인은 이렇게 산처럼 생겼다. 코사인은 보세요. 코처럼 생겼으니까 코처럼 생겼잖아요. 콧물 이렇게 찍찍찍찍 콧물. 그래서 코는 이렇게 밑변분에 이걸 이제 길이가 큰 걸 이거 빗변이라고 그래요. 빗변.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니까 R분의 X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냥 이거 어차피 이것밖에 없으니까 탄젠트 이렇게 외우세요. 자, 사인, 산 이렇게 R분의 Y 코처럼 생겼잖아. 코사인, 코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요 중학교 3학년 과정 꼭 외우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 길이가 60도예요. 60도고 여기가 10이었을 때 여기 산의 높이 h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인의 60도라는 것은 10분의 h가 된다고요. 그럼 사인 60도 값은 2분의 루트 3이고 10분의 h가 되니까 h는 여기 곱해주니까 5루트 3 이렇게 구해서 얘는 5루트 3 구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른데 이 특수각을 모르겠어요 하는 거를 이제는 외워야 되는 건데 나온 원리 하나만 설명해주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사각형이라고 선생님이 해볼게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이가 정사각형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90도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45도일 거 아니에요. 45도. 정사각형 45도니까. 그럼 여기만 이렇게 도려내 볼게요. 정사각형에서 여기만 이렇게 도려내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려주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려줘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 볼게요. 얘를 도려내서 이렇게 했다 볼게요. 여기 길이도 1이고 여기 길이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는 루트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세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세타. 그러면 사인의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는 보세요.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탄젠트의 세타는 요 세타를 45도로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90도, 45도. 여기 45도가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이걸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여기가 90도, 45도 정사각형이니까. 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 중학교 수학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정사각형을 스퀘어 이렇게도 하는데 쿼드 레더럴 스퀘어 이렇게도 말 쓰니까 그런 용어는 몰라도 되고 혹시 SAT 준비하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SAT 준비하는 사람은 용어 정확하게 쿼드 레더럴 스퀘어 여기까지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거 알아야 될 거야 아마. 1-1였을 때 45도 이렇게 했을 때 45도였을 때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45도 탄젠트 45도 값도 보세요. 1분의 1에서 1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과정 자체를 약간 몰라도 괜찮아요. 약간 몰라더라도 일단 삼각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삼각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삼각비에서 우리가 과정을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먼저 30도 여기 45도, 여기 60도, 이 특수각만 해서 중학교 3학년 과정, 나중에 0도하고 90도는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설명할 테니까 이 중상 과정만 먼저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사인의 x, 코사인의 x, 탄젠트 x 이렇게 놨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인의 30도, 이걸 각도를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거꾸로가 외우기가 편하겠다. 예. 도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 사인의 x 이렇게 할게요. 코사인의 x, 예, 탄젠트의 x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sin x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2분의 루트 3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예요. 얘가 이렇게 대칭돼. 2분의 루트 3 가운데는 똑같아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대칭돼요. 그 다음에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 1 그 다음에 루트 3. 이게 삼각비가 우리 교재에 있는 요거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 페이지로 따지면 삼각비가 저기 있네요. 262페이지. 요거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기계처럼 외워야 돼요. 이 문제를 못 외우고서는 이게 뭐지? 선생님 가르쳐 보면 고3 수험생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지 하는 학생들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시 준비하면서 우리 검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점수가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본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극한 문제 원위방정식의 태반이에요. 극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수열 문제 사인 코사인 꼭 섞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여기를 공부를 안 하고 그 문제에서 왜 틀렸나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황당해 죽겠어요, 지금. 문이과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를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왜 틀리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이게? 우리 인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 현장 강의보다 더 점수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인강을 딱 보고 열심히를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인강도 안 보고 그냥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자기 어떤 주도적인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꼭 확인을 하고, 여기에 왜 선생님하고 검정고시 문제, 그리고 기타 문제를 다 제대로 깔끔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아니,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은 3월 11일 날 모의고사예요. 3월 11일. 그쯤 항상 3월 11일에서 15일, 20일 사이인데 올해는 한 3월 10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처음부터 점수를 잘 와보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중3 과정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중3 과정에서 하나만 다시 샘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45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라고 할게요. 그럼 밑변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4분의 x라는 것은 4분의 여기서 코잖아요. 코털. 4분의 x라는 거는 코사인의 45도란 말이잖아요. 그럼 x는 4 곱하기 코사인의 45도, 4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답은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중학교 3학년 과정 말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첫째, 여기 우리 호도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이 부채꼴하고 호도법 하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호도법에서 라디안이라는 개념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라디안 같은 말을 써요. 라디안.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도를 가지고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180도법,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에서 이 60분법이 있어요. 60분법.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30도, 45도 이걸 60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라디안이라는 것은 라디안인 건 숫자예요. 1, 2,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실수라고 해서요. 숫자 실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왜 라디안이 나왔냐? 이거는 실수로 하면 면적 같은 거, 길이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요거를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파이는 360도다. 이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거의 다 아는 학생들 많으니까. 그러면 파이라는 거는 180도다. 이것도 이제 거의 기계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유도하기보다도 먼저 공식을 암기시키고 원리를 설명해 줘 볼게요. 그럼 파이는 180도인데 이 파이라는 이 180도는 이 파이라는 숫자 3.14예요. 얘는 3.14, 파이는 3.14예요. 3.14하고 파이 180도 얘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를 선생님이 3.14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제는 이퀄이 아니겠죠? 나누고 얘를 3.14로 이렇게 나눴어요. 파이를 3.14로 나누면 1이에요. 1도 아니에요. 1하고 1도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럼 얘는 57도가 돼요. 외워요. 이거 3.14 나면 57도가 돼요. 그러면 숫자 1이라는 거는 57도다. 이렇게까지도 외우두셔야 돼요. 숫자 1은 57도예요. 그러면 선생님 라디안 개념만 잠깐 부채꼴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이 말이에요. 부채꼴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요 호의 길이를 R 썼는데 선생님 2라고 해볼게요. 요 길이가 반지름이 2였을 때 여기 호의 길이를 2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가 3이었을 때 3 상관없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로 약속을 했냐면 1라디안으로 약속, 1RAD, 라디안 붙여도 되고 1만 써도 괜찮아요.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1라디안이 57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사인 1하고 1도하고 구분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볼게요. 사인의 1하고 사인의 1도하고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사인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이걸 금방 계산하는데 사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인 57도하고 사인의 1도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소를 비교해버리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렇게 크다 생각하면 돼요. 사인 57도 왜 더 커요?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해 줄게요. 사인 57도 사인 그래프 그리다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호도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도법이 이 원리니까 선생님이 각도를 60분법을 라디안을 이쪽에 바꾸는 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요거서부터 우리가 각도 30도가 익숙하니까 얘부터 해볼게요. 30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30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30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180도분의 이렇게 파이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80도하고 파이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잖아요. 180도분의 파이. 같은 거니까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36에 18,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도로 있는 거는 항상 180도의 파이를 곱쳐요. 45도 고쳐볼까요? 45도는 45도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180분의 파이 곱했더니 얘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파이가 위로 가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3분의 파이 하면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거꾸로 곱칠게요. 얘하고 얘는 1인 거잖아요. 얘 이렇게 크로스로 죽여주려고 여기는 각도를 죽여주려고 각도를 밑에 얘는 파이를 밑에. 그러면 36에 18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 여기 파이파니까 36에 18 60도 이렇게 바꿔줘요. 2분의 파이 볼게요. 2분의 파이 하니까 파이를 밑에 곱해주고 180도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같은 거니까 파이 여기 얼마? 90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우리가 호도법에서 이 60분법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30도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이거 외워도 돼. 하도 나오니까 3분의 파이는 외워도 돼요. 3분의 파이는 60도.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45도.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얘는 30도.
이게 보세요. 이게 큰 수니까 30도, 이게 4사 같으니까 45도, 요거 좀 작으니까 60도. 선생님이 이거 외워버렸어, 이거. 밥만 먹고 나오는 거니까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가 선생님 외워버렸어. 2분의 파이, 그래, 2분의 파이 90도, 그 다음에 파이 180도. 그 다음에 이 파이는 당연히 뭐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으니까 이거 외우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학생님은 이거는 알 테니까 이거 외워버려요. 외워야 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이렇게 첫 단계를 배워요. 네, 고등학교 과정 첫 단계 호도법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채꼴이에요. 선생님 부채꼴을 설명해 줄게요. 부채꼴은 우리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에서 중심에서 요만큼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쪼개낸 걸. 그랬을 때 얘를 여기 요 파트에서 여기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거 붙이니까 또 이상해 보인다. 괜히 또 우리 늦게 듣는 학생은 또 그래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도려낼게요. 이렇게 피자를 이렇게 도려냈어. 피자 한 조각을 우리가 부채꼴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세타 이렇게 쓰고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이거 유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 유도해줘 볼까? 이 부채꼴에서 먼저 공식부터 외우고 선생님 유도해줘 볼게요. 먼저 공식은 뭐냐면 이 호의 길이 L이라는 거는 R세타예요. 이렇게 R세타. S 면적을 S라고 해요. 2분의 1의 R의 제곱 세타. 근데 얘는 2분의 1의 R의 R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R세타는 L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R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L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공식 활용하는 거서부터 잠깐 봐보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공식 활용하는 거였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반지름이가 3이고 여기 반지름이가 3이고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L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호의 길이 L을 구하라. 이걸 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호가 뭐고 중심각이 뭐고 잘 모르겠어요.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약간만 설명해 보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거 중학교 과정 헷갈린 사람은 이거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호라고 해요. 이걸 호.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호.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해보면 현이라는 말도 알아야 돼. 이거 가끔가다 현이라는 말을 또 몰라서 또 문제를 틀리면 안 돼. 이거를 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잘린 걸. 이걸 현, 이거를 호. 그 다음에 중심각에서 요거 각도가 이렇게 이쪽 끝까지 가는 거. 요거를 세타 했을 때 얘를 원주각이라고 해요. 요거를 원주각. 이 원주각이라는 용어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주각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만약 세타면 여기는 2분의 1 세타가 돼요. 2분의 1 세타. 이거 기계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 써야 먹어요. 그러니까 중심각, 원주각 요거. 그러니까 원에서 호 요거 흰색, 현, 중심각, 원주각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 L은 R세타예요. 3 곱하기 세타니까 45도 이렇게 한다고.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45도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 곱하기 4, 3, 15 하나 올라가고 4, 32, 135도야? 근데 길이가 5도야? 130도? 이런 문제가 옛날 위대한 수학자한테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자들이 이 45도를 어떻게 했냐면 실수로 만들어요. 이거 각도란 말이야. 이렇게 만든 거야. L은 3 곱하기 45도 4분의 파이잖아요. 아까 바꿨었잖아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계산돼요. 파이는 3.14니까. 이렇게 하는 개념이 L은 R세타. 그럼 S 구해볼게요. S는 2분의 1에 R의 제곱 세타니까 R의 제곱 3의 제곱 세타 4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또 2분의 1에 RL 3하고 4분의 3파이 이렇게 써도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면적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과정. 요 과정에서 요거는 시험 문제 하나 나오고 선생님이 이거 유도는 내가 나중에 지금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의 비례식으로. 선생님 간단하게 한 번만 볼까요? 얘 면적은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 호의 길이는 이 반지름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를 여기다가 우리 요거 한번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한번 유도만 한번 해볼게요. 원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L. 그 다음에 여기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L 대 호의 길이 L 대 세타는 이게 반지름 R이에요. 이 전체 원의 면적은 어떻게 돼? 2파이 R일 거 아니야. 2파이 R 대 세타는 몇 도겠어요? 이 전체 원의 면적은 2파이잖아.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항은 내항, 외항하니까 2파이 R의 세타는 2파이의 L이 되니까 2파이가 없어지니까 L은 R 세타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유도가 되면 면적도 똑같아요. 여기 면적 대 이 면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셔도 원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선생님하고 부채꼴 파트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부채꼴 파트. 선생님하고 처음에 배웠던 거 삼각함수 중학교 수학 했고 호도법 했고 부채꼴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저 앞쪽 가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교재로 262페이지 삼각비까지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했네요.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 설명하면서부터 삼각함수 우리 봐보세요. 우리 교재 260페이지 다 설명해드렸죠. 262페이지 삼각비도 설명했고 사인 코사인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하고 부호하고 음각 보각 요거 붙이는 거 한번 또 설명을 해줘 볼게요. 선생님이 260페이지 저기 삼각함수 이 정의 저걸 풀면서 그래프도 기본적인 그래프도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은 문제풀이보다 개념 설명을 거의 다 해버릴게요. 그래서 그래프 설명까지를 모아서 한번 쫙 해보고 우리 만약 삼각함수 공부하는 학생은 이 다음 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첫 강은 꼭 헷갈린 사람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262페이지에 이 부호하고 여기 삼각함수 정의를 하면서 그래프까지 같이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이쪽에서 선생님이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우리 EBS 검정고시 수학만이 아니라 공무원 수학도 선생님이 같이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기 오늘 이 테이프가 또 내년에도 혹시 쓸 수 있으니까 2015년 올해가 양띠예요. 양띠 3월 27, 30, 31일도 선생님이 아침에 8시에 EBS에서 나올 거예요. EBS에서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 수학도 조금 선생님이 거기 파트에서는 미분하고 적분하고 삼각함수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 적분, 삼각함수를 간단하게 보고 싶은 학생은 간단하게 TV 시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단점은 없지. 거의 다 장점인데 공무원 수학도 하고 검정고시 수학도 하니까 우리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난 빨리 저기 대학도 합격하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공무원 수학 과목은 빨리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과목 정도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고 국영수 아니죠. 그렇죠. 선택 과목 2개에서 수학하고 과학을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 한국사 이렇게 돼요. 국어 과목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거의 비슷해요. 영어는 조금 보캐블러리가 있어서 좀 복잡하니까 보캐블러리 좀 공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는 한국사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국사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이제 뭐 수학하고 과학 뭐 사회 이렇게 선택인데 제일 좋은 게 수학이에요. 제일 좋은 게 공무원에서. 그리고
과학 같은 거 물화지생 4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가장 좋고, 수학은 또 애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수학이 가장 좋고,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차피 올해 공부하고 남는 거, 공무원 수학은 문과 수학까지예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까지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원리 개념을 충실한 강의도 하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개념 충실하게 하지만 문제 풀릴 때는 선생님 상당히 빨리 풀어요. 전 대학교 수학에 있는 뭐 편미분 쓰고 로피탈 쓰고 중적분 써버리고 뭐 이런 특이한 방법. 그래서 공무원 수학은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거의 뭐 20분에 20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그보단 조금 많죠. 여유 같이 푸니까.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공무원 수학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푸는 거 해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다 끝나고 공무원 수학에서 그냥 9급 합격해놓으면 좋잖아요. 9급 합격해놓으면 3년 동안 유예할 수가 있어요. 보통 2년 유예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뭐 발표 끝나는데 거의 1년 걸려요. 그 9월 시험.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2년 유예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학년은 어떻게 뭐 한 학기까지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에서 취직한다. 그럼 교수님들 다 오케이예요. 요새는 박수를 치를 받으니까 다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합격만 하고 공무원 가기 힘든데요. 싫은데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 대기업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뭐 삼성 가고 싶어요. 현대 가고 싶어요. 그럼 가면서 당신 학생 여러분은 뭐를 대학 다닐 때 준비했나? 나는 이 회사를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공무원도 합격하고 이렇게 열심히 보였다는 어떤 서티피케이션, 이 자격증을 보여주면 우리 대기업이라도 더 좋아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공무원도 꼭 한번 공부해보세요. 금방 붙어요. 이 공부 그대로예요. 거의 한국사 하나 빼놓고. 문과 학생이라면 더 좋겠죠. 한국사 정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 삼각함수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 그 다음에 호도법, 그 다음에 부채꼴까지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이 사분면하고 원리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그래프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뭐 음각공식, 보각공식을 한번 와볼게요. 먼저 삼각함수는 이 원위방정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원위방정식이 이렇게 원방을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으로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쓰면 좀 그러니까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세타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세타.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여기 밑변은 선생님 x로 두고 여기 너무 좀 작나요? 조금 크게 그려줘 볼까요? 여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작게 보이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건 1이라는 원으로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y축. 그랬을 때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x라고 잡고 여기는 y라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는 x,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사분면 보세요. 1사분면 이 사인을 보니까 1분의 y, 이 y도 양수잖아요. 그 다음에 1분의 x,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보세요. x분의 y, 이게 다 양수잖아요. 그래서 1사분면일 때는 올사탄 거 조금 이따 하고 모두가 다 양수가 돼요. 2사분면 대충 볼게요. 살짝 그리고 지워버릴게요. 2사분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 각도는 여기에서부터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각도는 2사분면 보니까 보세요. 빗변 1은 길이니까 내비둬요. 여기 사인은 양수예요. 1분의 양수. 근데 사인은 보세요. 코사인 1분의 여기 음수잖아. 이쪽 가니까 음수잖아. 코사인 음수. 탄젠트는 밑변분의 여기 음수 벌써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했을 때 음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부호를 알아야 돼요. 부호 외워두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호를 이렇게 봐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예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을 때 이렇게 써요. 올, 싸,
탄, 코. 자, 선생님 이거 부호를 이거 색깔로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 올이라는 거는 모두, 우리 올고시에서잖아요. 올, 모두. S,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러면 1, 4분편에는 모두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 탄젠트 양수. 그 다음에 4, 4분면은 코사인 양수. 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밑에 4번에 있는 도표고, 도표는 저렇게 나왔을 뿐이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책을 만들다 보면 도표 수식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교과서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매뉴얼이 있으니까 같이 쓰는 거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사탄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올사탄코 개념을 했는데, 이제 이 올사탄코 개념에서 선생님하고 봐야 될 거에 무슨 개념이냐면, 얘가 이제 이 올사탄코가 끝난 다음에 그래프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올사탄코 외웠으니까 선생님이 지워버릴게요. 선생님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1분의 y는 사인 세타죠. 여기 세타로 놨을 때. 그러면 1분의 x라는 거는 뭐세요? 1분의 x는 얘는 코잖아요.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럼 y는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서 y는 사인의 세타가 되고 x는 코사인의 세타가 돼요.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 원방에다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y는 사인의 제곱 세타, x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x 코사인 세타, y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코보다는 사인을 먼저 쓰는 게 버릇되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의 제곱 1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 나중에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이 세타란 건 각도가 같았을 때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인의 30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30도의 제곱선, 두 개의 제곱선. 얘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인의 30도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20도의 제곱선. 이거는 1 아니에요. 이건 1 아니야. 이건 1 아니야. 1 아니야. 이거는 1 아니기 때문에 각도가 같았을 때 1이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각도가 디퍼런트 할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각도가 같았을 때 사인의 제곱 20도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20도가 1이지, 사인의 제곱 10도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30도 하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도가 된 거예요. 이거 꼭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요. 먼저 사인 함수 그래프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로 봐보면 262페이지의 문제는 거의 다 끝났어요. 262페이지 문제가 다 끝났고,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하고 이 역학분각 공식을 같이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가볼게요. 얘를 그래프를 가는데 선생님이 사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가볼게요. 사인 x의 그래프. 먼저 이 그래프부터 이해를 해야 편해요. 그래프는 보세요. 사인은 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조금 올라갈 때 선생님이 사인 세타는 뭘 했어요? y 값이 됐어요. 그러면 각도가 조금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냐? y 값이 보세요. 각도가 0도였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각도가 y 값이에요. 사인은 y 값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90도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내려와 또 마이너스 쪽이야. 마이너스 쪽.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0도였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인 그래프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까지였을 때를 선생님 이제 180도로 안 쓰고 파이로 쓸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파이하고 2파이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0도였을 때 빵이야. 0도였을 때 빵이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90도 했을 때 y 높이가 최고 높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를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값은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최고값은 여기가 1이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는 최고값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 이거 익숙해지고 외우두셔야 돼요. 여기하고는 선생님이 아마 오늘 개념은 여기하고를 앞에 사인하고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 이 그래프하고를 같이 통합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재로 여기 1단원하고 삼각함수 1단원과 2단원을 같이 한번 개념 설명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파이였을 때 1, 그 다음에 파이였을 때 0, 이 y값이 0, 2분의 3파이였을 때 마이너스 1, 2파이였을 때 0,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게 어떻게 돼? 위아래로 여기 이렇게까지만이 주기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여기까지 제자리로 와서 이걸 주기라고 하는 거야. 주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인에 보세요. 사인에 0은 얼마야? 0도 해도 되고 0 해도 돼요. 어차피 0은 빵이니까. 0일 때는 0. 사인에 2분의 파이 값 보세요. 사인 90도예요. 여기 1이잖아요. 1. 사인에 파이 값 어떻게 돼요? 여기 0이잖아요. 0. 사인에 2분의 3파이 270도예요. 사인에 가령 270도 값, 70도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인에 2파이 값은 0. 이렇게. 이 그래프가 외워져 있으면 이거를 싹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특수강은 아까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나머지 각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 선생님이 코사인 가볼게요. 사인하고 코사인 정도만 하고 탄젠트는 외워두셔도 돼요.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코사인 그래프.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가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아까 원에서 이 밑변이잖아요. x잖아요. 선생님 여기 또 보이나요? 여기도 보이나요? 잠깐만. 그럼 코사인은 봐보세요. 코사인은 여기에서 x가 코사인이잖아요. 각도가 였을 때 최고 길죠. 0이었을 때 1이잖아요. 코사인은 x축. 이렇게. 90도일 때 오히려 빵이네.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0도였을 때 제일 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반복되고 여기가 2파이예요. 2파이. 그리고 또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2파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2파이. 여기가 파이예요. 180도.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3파이 270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이 라디안이 익숙해져야 돼요. 선생님 각도로 써주세요. 안 돼요. 아니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익숙해지라고. 선생님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맨날 각도 쓰다가 이 라디안 써버리면 하는데 이과 문제는 100% 문이과 상관없어요. 다 거의 검시 문제나 가끔 각도로 나오고 요새는 검시 문제도 다 라디안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 라디안으로 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0. 그럼 코사인 0은 1이에요. 코사인 0도 1.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항상 1에서 마이너스 1 움직여. 코사인 2분의 3파이 270도는요. 코사인 2파이는 1.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주기도 2파이가 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탄젠트 해볼게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 과정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탄젠트는 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90도가 될 때는 밑변이 빵이잖아요. 분모빵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봐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고 또 2분의 3파이였었을 때 또 밑변이 0이 되니까 이렇게 2분의 3파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계속 그려져요. 이거 그래프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학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보통 시험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를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놓는 것 뿐이에요. 없어도 된다. 보통 이거를 다 구하는 과정은 이과 수학에서 일반각을 하는 건데 이과 수학도 잘 안 쓰는 편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일단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형태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될 문제가 요거예요.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였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에요. 점점 가까워진다. 근접한다 해서 점근선. 점점 근접. 만나는 건 아니에요. 만나는 거 아니야. 점점 근접하는 거야. 이거 그래프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 뒷페이지에 보면서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함수하고 기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우리 이제 고정 이 그래프를 같이 봐야 되니까 fx가 요 값이 f-x하고 같은 값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이 용어를 옛날에 근데 요새도 이 용어 써요. 우함수. 이걸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일부러 막 하는데 분배 법칙으로 하다. 또 배분 법칙. 좀 몇 년 있으면 다시 배분 법칙을 또 분배 법칙 이렇게 하고 분배를 또 배분으로 하고 하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형태를 보세요. fx 값하고 f-x 값하고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그래프예요. 이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코사인 x.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죠. 요 값하고 요 값.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30도다. 그랬을 때 요 f-30도하고 f 30도하고 이렇게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거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같은 거. 그래서 fx하고 f-x가 같은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이거 우리 데칼코마니 알죠?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했었을 때 딱 겹쳐지잖아요. 자, 그림 물값 놓고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함수는 데칼코마니라 생각해. 선생님 저 데칼코마니 모르겠는데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데칼코마니를 배웠는데 선생님도 중학교 때 1학년 때 데칼코마니 콜라주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 나도 다 했는데 우리 헷갈리면 검색해가지고 데칼코마니 찾아보세요. 그림 물감 이렇게 놓고 딱 붙이는 거. 나비 많이 했었잖아요. 데칼코마니. 이 f, x하고 마이너스 x는 우함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만이야. 코사인 그래프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f에 여기다 옆에다 선생님 써줄게요. 요거는 요 옆에다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f가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빠져요. 이 합치면 0이 돼요. 그럼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합쳐지면 0이 돼요.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해요. 기함수. 이 말은 뭐냐면 사인에 마이너스 30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마이너스가 빠진다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에 30도야. 이거는 원점 대칭. 이 원점 대칭. 여기하고 이렇게 대칭되는 걸 이 원점 대칭. 이 사인만 원점 대칭이 아니라 이 탄젠트도 보세요.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 그래프 문제하고 선생님이 여기는 사실 이렇게 그냥 저걸로 봐서는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하고 탄젠트는 기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우함수는 데칼코마니야.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똑같은 거니까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아. 사인의 마이너스 30도는 사인이 빼져서 마이너스 사인 30도. 탄젠트의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가 빠져서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그래프를 통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배웠던 거.
처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삼각비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호도법 설명해줬고, 호도법 외에 각도를 실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채꼴 가지고 전체 공식 S는 L은 R 세타, L 호의 길이, R 반지름, 세타 각도, L은 R 세타. 그 다음에 면적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 두 가지 외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가 이 관계를 정립하면서 원리 방정식 그래프에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그거를 배웠고, 거기에서 왜 올사탕콘과 거기 원리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기함수, 우함수까지 해서 선생님이 우함수는 이렇게 데칼코마니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었을 때 그래프 f-x가 빠지는 거, f-x가 그대로인 형태까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오늘 강의 못 듣는 사람, 지금이 33강이죠. 33강 너무 중요했어요. 33강하고 뒤에 있는 거 개념이 지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방에. 34강 개념까지 같이 가고 34강에서 문제 한번 최대한 풀어보고 안 되는 문제는 35강까지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